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모주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18일부터 25일까지 쉴 틈 없이 연달아서 붙어 있는 일정이거든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스의 첫 출발이죠. 저스텍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스텍은 초정밀 모션 제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모션 제어란 기계 장비의 움직임을 지정된 경로와 조건대로 오차없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일반적인 모션 제어가 모터와 기계 움직임을 단순히 제어하는 기술이라면 초정밀 모션 제어는 나노부터 마이크로 수준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나 속도, 진동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정밀도를 제어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을 토대로 초정밀 모션 제어를 위한 부품들도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모션 시스템까지 생산합니다. 모션 시스템이 뭐냐면 기계 제조 장비에서 공정 대상이 되는 웨이퍼나 기판, 렌즈 같은 것들을 가공하기 위해 정밀하게 위치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모션 제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 공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고속, 고정밀 제어 성능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션 시스템 기술 경쟁력이 장비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주요 제품군은 크게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디스플레이용 모션 시스템, 산업 자동화용 모션 시스템, 우주용 모션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공정 전반, 웨이퍼의 정렬, 이송, 절단, 노광, 검사, 각 공정 단계에서 나노 단위의 정밀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반도체 칩의 품질과 생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은 대면적의 기판을 정밀하게 이송, 정렬, 검사, 분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동의 정밀도와 안전성이 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때 대면적 패널을 정밀하게 이송하고 정렬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모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위주로 사업을 펼쳤지만 최근 핵심은 당연히 반도체 쪽입니다. 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확대로 반도체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HBM 공정은 메모리를 16단, 32단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적층 고단화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자르고 쌓는 장비의 정밀도가 곧 수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세 진동과 마찰로 인한 수율 저하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스텍이 보유한 초정밀 모션 제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회사의 초정밀 제어 시스템은 장비가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분석해서 그 반대 방향의 힘으로 소거함으로써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공기 중에 띄워 구동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없기 때문에 먼지 발생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나노미터의 세계에서는 이런 먼지 알갱이 하나가 굉장히 바위 같은 느낌이고 그 먼지 관리가 안 되면 HBM 하나를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의 필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3년에 24.8%에 달했던 반도체 매출 비중이 25년 기준 41.57%까지 증가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초정밀 모션 제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모션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진동 억제 기술과 무마찰로 인한 마모 방지, 그리고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오리피스 에어 베어링 기술,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내환경 모터 기술, 요 세 가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나 직선 운동을 구현하는 모터인 리니어 모터는 회사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원천 기술부터 해서 센서와 드라이버,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고객사 장비 스펙에 맞춘 커스텀 설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맞춤형 대응이 더 수월하다라는 거 경쟁력이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 경쟁력은 해외에서도 입증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일본 수출 비중이 20년 0.2%에서 25년 18.3%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높던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고, 더군다나 외산 제품 채택에는 보수적인 일본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대체하며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냐? 첫째, 반도체 분야에서 사업을 더 확대합니다.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은 기본이고, 반도체 미세화의 대안으로 부각된 차세대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 계측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유리기판 쪽에서는 21년 1분기 기준 초도 매출 가시화한 상황이고요. 계측, 검사 장비용 스테이지는 개발까지는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부문에서 매년 60% 이상의 고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의 시선이 두 번째로 꽂힌 곳은 우주입니다. 실제 앞서 발사된 위성에 자세 제어용 모터를 성공적으로 납품하면서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요. 6G 시대의 핵심인 저궤도 위성 간 광통신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00km 이상 떨어진 위성끼리 레이저 빔을 주고받으려면 초정밀 추적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때 레이저 거울의 방향을 틀어주는 모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와 협력해서 달에서 가동될 우주 로보용 모터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굉장히 상장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인 에쿼티 스토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우주 산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초고난이도이긴 하지만 한번 선정이 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락인 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까지 1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글로벌 고객사와도 독점 수준의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경쟁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매출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10% 정도로 급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을 고려할 때 속도가 다소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부품과 제어 시스템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막대한 개발비와 원가 부담에 짓눌리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나 저스텍은 2차 벤더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율을 더 낮춰야 그나마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을 텐데, 매출 원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료비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어서 수익성은 여전히 시험대에 있습니다. 25년은 더군다나 거래처와 지급 분쟁이 발생한 영향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A와 BBB 등급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보시면요.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올해 연간 가이던스의 약 9.7% 수준에 불과한 매출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실적 반등에 대한 부담 약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HBM 수율 개선과 우주항공이라는 전방 산업의 에쿼티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200억 원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모주로서 단기 펌핑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좀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공모가 산정 시의 비교 기업은 저스텍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다원엑스뷰와 코세스를 선정했고요. 25년 온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퍼 26.82배를 계산했습니다. 27년과 28년 추정순이익 기반으로 주당평가가액 계산했고요. 원래 28년 추정순이익 기반이었는데 28년 추정치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7년까지도 포함을 시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산출된 주당평가가액은 16,139원으로 애당초 보여줬던 것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평가액 대비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낮춰서 밴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할인율 34.94%에서 22.55% 적용, 밴드 1,500원에서 1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요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다가 현재 실적 추이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뭐 엄청나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죠. 경쟁률 1294.99 대 1, 225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자, 참여 건수로 봤을 때 최근 폴라드, 마키나락스, 피스피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감이 있기는 한데 코스모 로보틱스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들 참여했다 보면 되겠고요.
가격 분포표를 보면 하단에 참여한 기관도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단 이상을 적어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웬만하면 상단이 받아들여질 만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이 12,500원으로 확정됐고요. 확약 참여도 보겠습니다. 건수 기준 48.85%, 수량 기준 47.20%, 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장기보다는 15일 확약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거. 자, 최근 종목들 중에서 50%에 약간 못 미친 인벤테라, 에스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두 종목 모두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이 잡혔었기 때문에 저스택도 80% 정도를 기대는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온 편이다. 공모 개요 체크해보죠. 공모가가 12,5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50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6월 18일에서 19일, 스트라드 비전과 같은 날이고요. 환불이 4일이나 걸립니다. 상장은 그나마 다행히 저스택은 단독 일정으로 잡혀 있어요.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수량은 20주, 12만 5천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4만 주가 배정됐는데 직원 57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877만 원, 크게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넘어가서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9.39%에 해당하는 354만 1,095주는 상장 당일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443억 원, 부담 없는 사이즈긴 하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이 75에서 80% 정도 잡혀준다고 하면 유통가능 금액은 300억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상 부담이 없어요.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은 55.9% 정도입니다. 개인들, 벤처금융, 일반 법인, 전문 투자자, 기배정된 우리사주 조합 물량 등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들의 투자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76원, 1136원, 1212원, 1683원, 7250원, 3166원으로 공모가보다는 모두 낮은 가격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저스택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섹터상 그래도 반도체와 우주,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두 섹터의 만남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 사이즈가 또 가볍기 때문에 현재 수급상으로는 당연히 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 상장인 것도 장점이고요. 단점은 수익성과 실적 추이가 다소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다. 공모주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에 4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20만 주가 되고요. 온라인 기본 등급의 한도는 만 주, 증거금 6,25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100% 우대 등급은 2만 주, 1억 2,500만 원, 200% 우대는 4만 주,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청약 건수 45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이때 균등은 0.44주입니다. 균등 추첨한 주가 거의 디폴트인 느낌이죠. 증거금은 5.5조 원? 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때 비례 경쟁률 4,000대 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0만 원으로 만주 청약 시에 기대 수익 계산해 볼게요. 균등은 빵주, 비례 2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겨우 25,000원이 되겠고요. 150% 기준 기대 수익 37,500원, 200% 기준 5만 원, 250% 기준 62,500원 정도. 파킹 대비해서는 그래도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마통은 4일치 이자다 보니까 남는 게 크진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또 겹친 일정 때문에 자금을 나눠야 한다는 거고요. 우선은 환불금 활용 여부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눠보면 1번은 저스택, 스트라드 비전의 환불금으로 한국 16호 스펙 가능하고 그 환불금으로 레모네스 케어까지 다 가능해요. 근데 2번 빅웨이브 로보틱스를 선택하게 되면 환불금은 매드업만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달 종목 중에서 빅웨이브를 가장 좋게 보고 있긴 하고 그 다음 저스택, 매드업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빅웨이브가 탑픽이라고 해서 2번에다가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빅웨이브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높을 것이고 빅웨이브에 몰빵을 해버리면 두 종목으로 1번 묶음의 4종목 기대 수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싸우는 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우선 빅웨이브 한 종목이 저스택과 스트라드 비전을 합친 수익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요거부터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1번 묶음과 2번 묶음에 5대5, 6대4 요런 식으로 나눠서 청약을 하면 좀 단순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웨이브와 스트라드비전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나오면 기대 수익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저스텍은 요 정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스트라드비전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나오는 대로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